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3년 만에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10%포인트가량 줄어든 결과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독일 개신교회협의회가 제10차 한독교회협의회를 닷새 동안 진행합니다. 한국과 독일 교회 대표들은 강대강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우려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교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튀르키예와 동시에 강진 피해를 입은 시리아 소식을 살펴봅니다. 10년 넘게 내전이 지속되어 온 시리아는 강진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는 점이 실제 조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3년 만에 실시해 발표했는데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로 3년 전에 비해 10%포인트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작 전인 2020년 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10%포인트가량 더 낮아진 겁니다. 목회자를 향한 신뢰도 역시 낮게 조사됐습니다.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8%에 불과했고 절반을 훌쩍 넘는 74.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겁니다. 이런 결과를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름 어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교회 밖에서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비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교회 밖의 비판 여론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명 중 4명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밝힌 1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절반 이상인 55.3%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기독교는 사회봉사 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종교라는 타이틀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2020년 조사 결과에선 기독교가 35.7%로 사회봉사 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종교로 꼽혔지만 이번 조사에선 20.6%로 떨어지면서 가톨릭에 밀려 2위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무응답을 포함해 모르겠다는 답변은 39.8%로 2020년보다 약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기독교가 사회에서 이기적인 종교단체로 인식되는 아픈 현실을 타파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민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제고가 시급한 가운데 응답자 절반 이상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으로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꼽았습니다. 봉사와 구제 활동은 2위였습니다. 윤리 도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른 일반 국민들이 보았을 때 크게 인정하지 않는.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건강한 신앙을 기초로 한 기독교인의 윤리성과 진정성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독일 개신교회협의회가 오늘 제10차 한독교회협의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한독교회협의회는 오는 20일까지 한반도 평화와 사회 선교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독교회협의회는 지난 1974년 결성된 이후 한국과 독일 양국을 오가며 모임을 열고 인권과 민주화, 통일 문제 등 사회 선교를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10차 한독교회협의회는 화해와 변화를 위한 대리자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에서 개최됐습니다. 한독교회협의회 독일 측 대표단은 에카데 프랑크 코파니아 에큐메니컬 센터 총무를 단장으로 울리케 셰르프 헤센나사우 주교회 부총회장, 틸로 다니엘 작센 주교회 임원 등 13명이 방한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단은 강연홍 NCCK 회장을 비롯해 NCCK 회원교단과 단체에서 45명이 참가했습니다. 제10차 한독교회협의회 개회 예배는 한반도 비상시국 평화기도회로 진행됐습니다. 한독교회협의회는 신냉전의 국제정세 속에 강대강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때문에 한반도를 비상시국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는 것을 의무로 여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면합니다. 거짓 선동과 말뿐인 공정을 그치고 평화를 위한 정직한 행동에 나서십시오. 그것이 대통령의 공적 사명입니다. 한독 양국교회는 위태로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평화의 증언자,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함께한 한국교회와 독일교회가 서로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우정을 나누며 고난의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평화의 도구로 함께 서 주십시오. 제10차 한독교회협의회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문을 낭독한 뒤 성찬식에 참여해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문을 작성한 뒤 봉헌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포기될 수 있는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이루어 가실 사명입니다. So, especially in these circumstances, we are really happy and grateful that we can share our experiences, our sorrows, our prayers, our hopes in this situation with you for this week here. And we are really looking forward to our ecumenical friendship, to our brother and sisterhood, together here sharing what we believe and sharing our hopes for peace in Korea, for peace in Europe, and for peace for the world. 제10차 한독교회협의회는 오는 20일까지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8차례의 학술 모임을 갖습니다. 또 독일교회 대표단은 17일에 디아코니아 현장 탐방을 위해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방문하고 18일에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10차 한독교회협의회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WCC 11차 카를스루해 총회를 평가하고 2023년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활동 계획에 대한 나눔의 시간도 갖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오늘 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한 학위 수여식에서는 모두 2,801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백석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요. 전남 순천의 주성교회는 희귀 식물을 테마로 한 카페를 운영해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 CBS 고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주성교회로 들어서면 1층 오른쪽에 개관한 지 6개월 정도 된 식물 카페가 있습니다. 700여 점의 식물이 전시된 이곳 카페에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희귀 식물인 몬스테라 알보 전시관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설명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 카페를 처음 방문했는데 오니까 공기도 너무 좋고 또 몬스테라 알보 희귀 식물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또 커피 마시고 향기도 너무 좋고 맛있는 케이크와 이런 빵과 이렇게 식물들하고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창조물이신 이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정신적으로나 믿음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카페인 것 같아요. 식물 카페는 성도들과 기관 단체들이 기증한 식물들을 전시한 일이 계기가 돼 시작됐으며 기증한 가정들이 수시로 교회에 들러 식물을 전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까지 입소문을 듣고 교회로 찾아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또 전도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몬스테라 알보관 희귀식물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이 몬스테라 알보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는 참 좋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순천 주성교회는 오는 4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맞아 더 많은 방문객들이 교회에 찾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순천 주성교회 식물 카페가 신앙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영혼 구원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허영호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시리아의 소식을 살펴봅니다. 시리아는 튀르키예와 마찬가지로 이번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제한되는 등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가 집중된 북서부는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 피해가 더욱 심각한데요. 월드비전 국제구호팀의 허지혜 과장이 구호 사각지대에 놓인 시리아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2월 6일 튀르키예 남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시리아의 5,700명이 사망하고 10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튀르키예에 비해 사망자 수가 적고 기존에 갖춰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시리아의 피해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시리아는 아직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시리아는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이지만 그 어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가장 취약한 국가입니다. 시리아 내부 접근이 어렵고 활동에 제약이 있어 유엔과 월드비전과 같은 일부의 인도적 지원 기관만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진 이후 더욱 높아진 필요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올해로 시리아 전쟁이 발발한 지 12년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많은 아동들, 시리아에 있는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교육을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량 위기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위기를 겪고 있고요. 사실 이 대지진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 살고 있는 시리아 분들은 전쟁을 피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게 된 국내 시리아민 분들이고요. 그분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인도적 지원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삶이 열악한 곳인데 거기에 자연재난까지 덮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지진 발생 전까지 인도적 지원 경로가 열린 곳은 밥 알하와라고 하는 곳 단 한 곳이었습니다. 2014년 유엔 안보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경로에 대한 메커니즘이 확립이 되었는데요. 이때 4곳의 경로가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2곳의 경로가 닫히고 2010년에는 한 곳의 경로가 또 닫혀 이 한 곳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1년 주기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6개월 주기로 짧아진 상태여서 인도적 기관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상태로 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2월 13일에 유엔과 시리아 정부가 합의하여 2곳의 인도적 지원 경로가 더 열렸는데요. 이 역시도 3개월 동안 되게 한시적으로 열린 기회이기 때문에 대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인 상태입니다. 현재 시리아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서 임시 텐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텐트마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식수 같은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학교와
그리고 보건 의료 시설들이 전쟁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초적인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실 시리아 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 자체가 굉장히 국한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지원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콜레라가 발생을 해서 월드비전은 콜레라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재민들의 임시 생활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식수 위생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의 위생을 지키기에 어려운 상태이고,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몇 없던 그 시설들마저도 또 파괴되고 손상을 입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2월 6일 대지진 발생 직후 시리아 북서부에서 322명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 수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98%의 사람들이 임시 텐트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87%의 사람들이 식량과 생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생필품에 대한 필요로는 침구와 의료에 대한 필요가 높았고, 대지진 발생 전부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요청도 매우 높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보호도 매우 필요한 지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리아가 혹한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잃고 지금 밖에서 이제 임시로 거주할 텐트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공용 임시 텐트에 거주하는 이재민 9,630명에게 난방기와 연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필요가 느껴지는 시리아 의료시설 및 수색구조팀에 17,000리터의 연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시리아 대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약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년간 전쟁이 지속되면서 나라가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많은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시리아 땅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월드비전 국제구호팀에서 긴급구호와 시리아 사업을 담당하는 허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밤부터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쌀쌀하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